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가덕도 신공항의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대한항공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던 서부산 의료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공연장과 가족놀이터가 들어섭니다. 국비를 확보하면서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처음으로 한여름에 열린 2024 부산 비엔날레가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거점 항공사 없는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의 거점 항공사로 에어부산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대한항공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어부산은 단순한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가 아니다.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힘을 합쳐 설립한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발하여 아시아나 항공이 합류하면서 오늘의 에어부산으로 발전한 부산 토박이 항공사이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미국 승인만 남았다며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항공사 간 합병에 이어 에어서울과 진에어 등 저가 항공사 통합이 진행되면 에어부산은 소멸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저가 항공사 통합 시 본사를 비수도권에 두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대한항공 발표를 공식화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양 항공사 간 합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분리매각 논의가 합병의 하등에 작용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는 부산이 분리매각을 이야기하면은 합병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도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운동을 벌여서라도 에어부산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 단체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보도입니다. 부산 북구 일대 관광자원이 한층 풍성해질 걸로 보입니다.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공연장과 가족놀이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의 핵심이 될 사업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한 북구. 때문에 북구는 곳곳에 흩어진 관광 자원들을 연결해 지역 전체를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인 화명생태공원에 보다 많은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도심과 공원을 잇는 것이 관건입니다. 북구가 추진해온 낙동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년 전 문체부가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번 기재부 심사에도 통과하면서 전체 사업비 356억 원 중 절반인 173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화명 에코파크는 낙동강 노후를 주제로 연꽃단지와 선착장 일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상 공연장과 가족 놀이터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 연꽃단지가 지금 서부산의 관문으로서 연꽃단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지금 수상공연장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요트 계례장이라든지 옆에 있는 인근 인프라와 함께 문화와 관광 이러한 것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강 위에 스크린을 띄우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선셋 데크와 고정식 콘서트 마루 두 가지로 조성해 각종 공연과 미디어 아트 등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또 인근 가족 놀이터는 생태 체험을 비롯한 놀이 공간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도심과 공원 연결을 위해선 감독나루길 리버워크를 올 연말 개통하고 구포역에서 공원까지 자율주행 버스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내년 설계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024 부산 비엔날레가 올해 처음으로 한여름에 개최됐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일 개막해 2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부산 비엔날레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잔디 위에 세워진 알록달록한 카라반에 이끌려 내부를 들여다보니 하원인 듯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캠핑장에 어울릴 듯한 설치 작품이 부산 현대미술관 야외광장에 전시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높이 8m에 달하는 송신탑 모양의 대나무 구조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구조물에 매달린 빈티지 스피커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디오 문화와 농업의 관계를 탐구한 설치 작품입니다. 로비를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불안한 듯 평온하기도 한 작품. 물을 토해내며 간신히 떠있는 여성 나한의 모습이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매일 조금씩 깨닫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듯합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2024 부산 비엔날레가 10월 20일까지 2달여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금고미술관과 한성 1918, 원도심 주택 초량제 등 모두 4개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36개국 62개 팀 작가 78명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여름에 부산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도 함께 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어둠에서 보기이고요.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전시입니다. 악기 제작, 의사, 교사, 혹은 학제 연구자 등등 해서 정말 흥미로운 백그라운드를 가진 작가들이 이번 주제를 해석하고 또 멋진 작품들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 지하 금고미술관에서는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작품들이, 한성 1918은 사운드 프로젝트 특화 전시장으로 조성돼 한국을 찾은 참여 작가들이 직접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동 전시 감독인 베라메이와 필립 피로트는 이번 전시 주제 어둠에서 보기란 여러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서 소통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부산과 닮았다고 표현했습니다. I think for us the title is about a certain type of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navigate. 처음으로 한여름인 8월에 개막한 부산 비엔날레. 휴가철을 맞아 여름 도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BTV는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전하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충남 아산시의 한 신혼 희망타운 입주민들이 입주부터 7개월가량 잦은 도어록 고장으로 불편과 불안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아파트를 공급한 LH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자가 의심되는 세대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했고 하자와 상관없이 도어록을 전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체 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도어록 고장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에 상주하는 직원도 배치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도어록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지만 버튼이 먹통입니다. 9V 건전지를 대봐도 소용없습니다. 마스터키를 사용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입주부터 약 7개월 동안 입주한 420세대 가운데 77세대에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 입주민은 밤 10시쯤 3살과 5살 아이를 재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가 도어록이 고장나면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에 있었고 저희는 밖에 나와 있었고 너무 불안했죠. 근데도 계속 아파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공급한 LH가 고장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동일 제품 수리, 교체만 고수하고 있다며 LH의 안일한 대응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도어록 고장 문제가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약 3주. LH가 새롭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도어록 고장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에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하자 의심세대 전면 조사를 실시해 일부 원인을 파악했고, 이와는 별개로 오는 12월까지 하자와 상관없이 도어록 교체를 원하는 세대에 기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전면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보도 이전에는 7개월 동안 원인도 밝혀지지도 않고 하자 처리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보도 이후에는 도어락 하자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를 하고 어제자로부터 도어락 교체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시고. 잦은 도어록 고장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원 해결에 디딤돌 역할을 한 BTV 중부방송.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을 하고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대비해 대형 매장과 식당, 농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농축산물을 수거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쌀과 대추, 곶감 등 제수용품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배영숙 의원이 백양터널 유료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양터널 향후 운영 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시민 설문조사 결과 86%가 무료화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유료화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또 신규 백양터널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도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0년간 부산 앞바다의 수온 상승세가 지구 평균보다도 매우 가파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여름에도 예상을 뒤엎는 현상들이 바다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반도 주변이 붉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해역 온도를 찍은 위성 사진인데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 모두 수온이 오르면서 고수온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장 연안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수온이 29.1도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보다 3도가량, 평년보다는 7도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뜨거운 바다에 불청객 해파리 출몰 빈도도 역대급으로 잦아졌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된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바다 1헥타르당 108마리로 관찰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해운대 수욕장의 경우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돼 있는데도 올해 개장 이후 15일까지 쏘임 사고 457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이상 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난수성 어종인 네. 상어도 네. 출몰이 잦아지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비가 네.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부산 앞바다의 수온 상승세는 전 지구와 비교해도 매우 가파릅니다. 여름철인 8월 바다의 온도는 지구 전체를 봤을 때 1970년부터 올해까지 10년마다 평균 0.14도가 올랐는데 부산 앞바다는 평균 0.53도 높아져 4배가량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지구 전체적으로 10년마다 평균 0.11도가 상승했지만 부산 앞바다 수온은 0.2도씩 올라 2배 가까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고수온 기록은 매년 갱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넘나들고 있는 해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에 300~400마리씩 양식장 물고기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 급격하게 변하는 어종에 대한 관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바다숲 조성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3년 전 서구 암남동 야산 절개지가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복구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낙석과 붕괴 사고 우려는 여전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돌덩이와 나무까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2021년 서구 암남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 모습.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장입니다. 응급 복구 당시 쌓아 올린 마대와 높은 담장이 여전히 사고 현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입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이 흘렀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폐쇄된 인도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토사를 막기 위한 철골 가림막 사이로 보행자가 위태롭게 오갈 뿐입니다. 통행하기가 제일 불편하지 우리 보행자 주변에서는. 또 이게 또 언제 또 무너져가지고 할지 그것도 위험한데. 운전자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붕괴 사고로 줄어든 차선은 언제 원상 복구될지 모릅니다. 운행할 때 좀 굉장히 위험을 좀 느끼죠. 더 폭도 좁아지고. 가장 큰 걱정은 태풍의 추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고 현장 인근 업체는 혹시 모를 사고에 아예 문을 열어놓고 업무를 볼 정도입니다. 아무리 보호막 쳐고 해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조금씩 붕괴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현장 입장에서는 사무실 안에 못 있는다고 우리는. 취재진은 한국지반연구원에 현재 지반 상태를 의뢰한 결과 이 무너져 내린 절개지는 안정화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대규모 산이 무너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발생이 떨어진다 해도 지금 앞쪽에 전면에 그런 방호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붕괴 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4번이나 산사태가 일어난 자연재해 우려 지역 중 가장 위험한 D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재 추가 낙석 붕괴 위험에 대비 응급 복구 완료하였으며 9월 공사 착공 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태풍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낙석이 무너진 곳에 불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지 않는 또 다른 붕괴지. 이곳 역시 추가 붕괴 위험을 대비해 마대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추가 유실을 막아줄 응급 복구 시설만 설치했다가 얼마 전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건 이 절개지가 사유지기 때문입니다. 차량 파손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붕괴 직전이고 해서 그걸 서로 방치하면 거기가 도로가잖아요. 좀 대형 사고 날 확률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냥 서구청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올해 장마는 다행히 추가 피해 없이 넘겼지만 태풍이 지나갈 경우 낙석이나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인근 업체 종사자와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의 경전철 차량 디자인을 공개하고 시민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기존 차량 디자인과 노선색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현대적 디자인과 시야 확보를 위한 개방감을 주요 콘셉트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선호도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공사 누리집과 사상 하단역에서 진행되며 3가지 시안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